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알렸습니다. 계약 조건부터 내년에 예상되는 보직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샌디에고가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른손 불펜 투수인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현지 매체를 통해서 고우석 선수의 계약 세부 조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2024년 올해죠. 올해 연봉이 175만 달러. 그리고 이제 2025년 내년 연봉이 이제 225만 달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각각 23억 원, 2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니까 연봉 자체 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꽤나 좀 크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2023년에 KBO 리그 연봉 1위가 삼성의 구자욱 선수였거든요. 구자욱 선수의 연봉이 20억이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 고우석 선수의 계약, 메이저리그에선 평범합니다만 KBO 리그로 치환했을 때는 전체 1위니까 정말 대단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단위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고우석 선수가 LG에서 4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빅리그 진출로 올해에는 이제 5배 이상 받게 된 셈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메이저리그의 최저 연봉이 74만 달러거든요. 이게 환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억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네. 불펜 선수들의 평균 연봉도 232만 달러, 약 30억 원이니까 이 고우석 같은 경우에는 딱 메이저리그 평균 정도 이 불펜 투수의 연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2026년에 이제 상호 옵션 300만 달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호 옵션이라는 거 사실 선수와 구단 모두가 동의해야지만 실행되는 옵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옵션은 실행이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을 만큼 선수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선수가 상호 옵션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겠죠. 반대로 300만 달러 미만의 활약을 했을 경우에는 팀이 옵션 실행을 안 할 테니까 둘 다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이룬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 금액은 바이아웃, 그러니까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걸 보장 계약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아웃이 50만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에 450만 달러, 약 59억 원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연평균으로 나누면 매년 30억에 육박하는 돈을 고우석 선수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고우석 선수를 보내고 이제 포스팅비로 얼마 받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보장 계약금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금 총액의 20%를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이아웃을 포함한 고우석 선수의 이 보장 금액은 450만 달러잖아요. 여기에 20%라고 한다면 90만 달러, 약 12억 원 정도를 LG 트윈스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장 금액 외에 옵션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5%를 또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2026년 300만 달러 연봉의 15%, 45만 달러를 추가로 주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까 이제 바이아웃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호 옵션 실행 시 LG가 계약으로만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총 125만 달러, 16억을 LG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AP통신이 이 추가로 이 고우석 선수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세부 옵션 사항까지도 밝혔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70경기 이상 출전을 했을 경우에는 10만 달러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 중에서 70경기를 뛰는 불펜 투수들은 거의 없다는 거. 사실상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팔 빠지게 던져야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과 2026년에도 이제 경기 출전 옵션이 있습니다. 40경기, 45경기, 55경기, 60경기마다 10만 달러씩 총 40만 달러를 챙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많이 등판하기로 하면 이제 보너스로만 90만 달러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2026년에는 상호 옵션이 실행됐을 때에만 이 등판 옵션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이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무리 옵션까지도 있는데요. 세이브 기록이 아니라 게임 피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마무리 지었을 때 이제 기록이 올라가는 건데 특이하게 전 시즌 기준으로 다음 해의 옵션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15경기, 25경기, 35경기, 45경기마다 12만 5천 달러를 주게 되는데요. 모두 챙기면 이제 2년 동안 100만 달러를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는 고우석 선수가 가장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 투수가 된 다음에 팔이 빠져라, 70경기씩 던지게 되면은 옵션으로 고우석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90만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무려 25억에 달하는 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 조항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을 달성하게 됐을 경우 LG 아까 저희가 15%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부가 조항인 거죠. 그렇죠. LG가 20%를 추가로 받는 조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190만 달러에 이제 20% 최대 38만 달러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LG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복잡한 계약 조건입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수가 받게 되는 돈 2024년 연봉 175만 달러에 내년 연봉 225만 달러 거기다가 옵션도 300만 달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인센티브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 190만 달러를 더하면 고우석 선수가 이번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89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117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LG가 받는 돈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원래 보장 계약 400만 달러에 이제 20% 80만 달러에다가 이제 추가로 옵션 실행했을 경우에 거기 이제 15% 그러면 이제 45만 달러죠. 여기 이제 옵션에 대한 20% 38만 달러까지 더하면 총 163만 달러니까 21억 원. LG 트윈스 입장에서 꽤나 쏠쏠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포스팅 비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장된 포스팅 피가 90만 달러인데 이게 한국 역대 선수들을 따져봤을 때는 7번째로 많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뭐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선수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012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와 계약을 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받았었던 2,575만 달러입니다. 이거는 포스팅이 개정되기 이전에 단독 입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포스팅 비니까 앞으로까지 깨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하면서 받은 포스팅 비가 1,882만 달러. 이게 이제 2위 기록이고요. 3위 이제 박병호 선수, 김하성 선수, 강정호 선수, 김광현 선수가 그 뒤를 이었고 여기에 이제 고우석 선수가 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한신 타이거즈에서 세인트루이스로 넘어가던 이 만으로 33살 오승환 선수의 보장 계약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1년에 275만 달러에 거기다 1+1 조항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올해 만으로 25살인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을 믿고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의외로 많은 돈을 불펜 투수 치고는 지급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우석 선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부상이 좀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몸 상태가 또 건강하고 제구라든지 이제 커터를 좀 다시 잘 다듬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중개권사의 파산이라던가 또 구단주의 안타까운 이 죽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재정난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이 고우석 선수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샌디에고의 단독 입찰이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오승환 선수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세인트루이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만 봤을 때는 로또로 생각을 하고 영입을 했었지만 대박 터트리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한국의 이 선배인 김하성 선수와 함께 뛰면서 적응 부분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르비슈, 마스이 유키 이런 같은 동양계 일본인 선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샌디에고 파드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우석 선수가 적응만 잘하고 또 이제 몸 상태를 잘 관리를 한다면 저는 돈값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메이저리그의 WAR 1당 가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00만 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잃어도 크지 않은 금액을 이 고우석이라는 선수에게 도박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고우석 선수의 연봉부터 인센티브 옵션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 세세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계약 옵션들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좋으셨던 분들께서는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